이력서 쓰다 멈춘 날. 40년을 살았는데 한 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집안. 식탁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옆에 있는데 이미 식었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 칸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생년월일도 썼습니다. 연락처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직전 직장명. 그 칸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가 또 내렸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하자,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런데 그 내일이 벌써 열흘째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상황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력서 한 장.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걸까요? 오늘 그 멈춰진 손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력서란 무엇인가? 이력서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적은 문서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막상 앞에 앉으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대 때 처음 이력서를 썼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별로 쓸 게 없었을 겁니다. 학교 이름,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 활동 몇 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것들이 많다는 느낌. 이 한 장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취업이 되면 기뻤습니다. 이력서 한 장이 내 인생의 새 챕터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그때 이력서는 가능성의 문서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쓸 게 없어서 막막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막막합니다. 30년, 40년의 시간이 쌓여 있는데 그걸 A4 한 장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젊을 때의 이력서는 미래를 향한 문서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가능성을 담은 문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쓰는 이력서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문서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직함을 가졌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 심리적 낙차. 미래를 향하던 문서가 과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되어버린 느낌. 그게 손을 멈추게 만듭니다. 글자가 안 써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이력서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력서를 써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꽤 흘러 있고 슬슬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오는데 그 압박이 이력서 한 장으로 집약되는 거예요. 그 감각 혹시 느껴지시나요? 40년 경력, 한 장의 역설.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을수록 이력서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빈칸을 채우지 못해서 고민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뭘 빼야 할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얼핏 보면 경험 많은 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선택의 고통입니다. 빛났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기억, 팀을 이끌었던 경험, 회사가 어려울 때 버텨냈던 시간들.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손을 들고 있어요. 전부 쓰면 몇 페이지가 될 것 같고 줄이려니 어느 것 하나 빼기가 아깝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입니다. 직함이 높았던 분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이력서에 부장, 이사, 본부장이라고 써놓으면 지원하는 자리와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그 직함을 빼자니 내 40년이 통째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 고통입니다. 이력서를 쓰다 보면 자꾸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 이름 석자를 들으면 부하 직원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 한 장을 누군가에게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 위치의 역전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눌러요. 그래서 경력 많은 분들의 이력서가 오히려 늦게 완성됩니다. 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많음이 지금의 현실과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력서를 쓰는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야기 속으로 김 부장의 이력서.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계실 63세 김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시작해서 팀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정년을 2년 남기고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팀원들이 식사를 사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인사를 했어요. 김 부장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가 올라왔어요. 퇴직하고 처음 석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아내가 쉬어도 된다고 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해방감이 있었어요. 알람 없이 일어나고 낮에 산책하고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가 되니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이 찌뿌듯하고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는데 왜인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주변에서 슬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남이 연락해서 어딘가 알아보는 거 없냐고 물었고 오래된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어디 취직은 알아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도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김 부장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뭔가가 반드시 일이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여야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감각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력서 양식을 검색해서 내려받았습니다. 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여기까지는 금방 썼습니다. 그 다음 칸, 최종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썼습니다. 그 다음, 경력사항. 김 부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땡땡그룹 영업팀. 입사 연도 1993년. 퇴사 연도 2025년. 직위, 부장. 주요 업무. 이 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2년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영업 전략 수립, 팀 관리, 매출 목표 달성? 그 단어들이 맞긴 한데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밤새 야근하며 버텼던 날들. 팀원이 힘들다고 울 때 같이 앉아서 들어줬던 시간들. 계약이 터질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영업 전략 수립 5글자에 눌려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이력서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하자 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식탁 옆을 지나가다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력서 써요? 어디 지원하려고요? 아무 악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김 부장은 그 말에 가슴이 싸했습니다. 아직도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썼습니다. 32년을 일했는데 그 32년을 담을 한 장짜리 문서를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날따라 담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베란다에서 김 부장이 느꼈던 감정은 막막함이었을까요? 자존심 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서러운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아내의 시선. 잠깐, 이번엔 반대쪽에서 한번 봐볼까요? 김 부장 옆에 있는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내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 있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밥을 두 사람분 차려야 하고 낮에 거실에 누군가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30년 넘게 혼자 집을 지켜온 아내에게 남편의 존재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리듬이 흔들리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봅니다. 노트북을 열었다 닫는 남편을,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 서 있는 남편을,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남편을.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하고 물으면 남편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빨리 취직하세요 하면 너무 야박하게 들릴 것 같고, 그냥 쉬세요 하면 무책임한 말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툭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이력서 써요? 그 말이 남편에게 찔렸다는 걸 아내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아픈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색한 거예요. 퇴직 후 이력서를 쓰는 남편 곁에 있는 아내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말을 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께는 아내의 그 짧은 한마디가 재촉이 아니라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이력서 밖에 있는 것들. 잠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들과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회사 이름, 직함,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성과 수치. 이것들은 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 먹던 밤들.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크게 했을 때 위에서 다 혼나는 걸 막아주려고 가슴으로 받아냈던 기억. 후배가 처음 계약을 따냈을 때 같이 박수치던 순간. 경기가 안 좋아서 목표치를 못 채울 것 같아서 밤새 전략을 다시 짜던 새벽. 팀원이 개인 사정으로 힘들다고 찾아왔을 때 퇴근 후에 카페에서 2시간 들어줬던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일이었습니다. 직함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간 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그걸 다 빼고 나면 이력서에 남는 건 껍데기에 가까운 정보들입니다. 그러니 이력서 한 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40년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는 그 40년 중에서 칸에 맞는 것들만 추린 요약본일 뿐입니다. 요약본이 원본보다 작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력서가 나를 다 담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이력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그만큼 두텁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터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두터움이 한 장짜리 문서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이력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사회에 나오셨을 때 이력서 문화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 시절엔 한 회사에 들어가면 오래 다니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직이 흔하지 않았고 이력서를 자주 쓸 일이 없었어요. 취업할 때 딱 한 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 안에서 평가받고 올라가고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력서를 30년 만에 처음 써보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게 서툰 게 당연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직을 자주 합니다. 이력서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면접 준비를 반복하면서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력서 쓰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한 곳에서 오래 버티는 것, 묵묵히 해내는 것,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미덕이었던 세대입니다. 그 미덕이 이력서 앞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내 자랑을 한 장에 적어야 하는데 평생 자랑을 안 하고 살아온 분들에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력서 앞에서 막히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평생 소리 없이 해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문서로 포장하는 게 낯선 겁니다. 그 낯섦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연습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이력서 어떻게 쓸까? 그래도 써야 합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짧게 쓰세요. 경력이 많을수록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들이 이력서 한 장을 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1, 2페이지. 딱 그 안에 핵심만 담으세요. 길면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직함보다 역할 중심으로 쓰세요. 부장이었다, 이사였다. 그건 과거의 위치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업팀 부장보다 15년간 50명 규모 영업팀을 이끌며 연평균 매출 120% 달성이 훨씬 선명하게 읽힙니다. 세 번째, 숫자 하나는 꼭 넣으세요. 숫자는 기억에 남습니다. 몇 년, 몇 명, 몇 퍼센트, 얼마. 구체적인 숫자 하나가 애매한 설명 10줄보다 강합니다. 내 경력 중에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꼭 넣으세요. 네 번째, 지원하는 곳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쓰세요. 이력서를 한 번 완성해 두고 어디든 같은 걸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비 업무에 지원할 때와 영업 관련 계약직에 지원할 때는 강조해야 하는 경험이 다릅니다. 귀찮더라도 지원하는 곳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내면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쓰려다가 아무것도 못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70점짜리 이력서를 내는 게 100점짜리를 영원히 완성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완성은 그 다음부터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나 고용센터에 가면 이력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상담사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혼자 식탁에서 며칠씩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 버튼 앞에서 다시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란다에서 한참 서 있다가 김 부장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모든 걸 다 담으려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일에 내 경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맞닿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32년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딱 5년치만 꺼냈습니다. 지원하는 자리에 가장 맞는 5년. 쓰다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그냥 저장을 눌렀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력서 최종이었습니다. 창을 닫으면서 김 부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볍다는 느낌이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파일 하나 저장했을 뿐인데 뭔가 오랫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것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뭐 해요?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력서 썼어. 아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딱 3글자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그 3글자가 그날 김 부장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이유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이력서보다 중요한 것. 이력서는 나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일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그 한 장이 당신의 40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장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문, 입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력서를 열었다가 닫으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열면 됩니다. 열흘째 저장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열흘이 낭비된 게 아닙니다. 그 열흘 동안 당신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미 진심 어린 준비입니다. 완벽한 이력서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력서는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아직 쓸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장 버튼을 못 눌렀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노트북은 닫지 말아두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노트북을 열고 이름 3글자만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써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세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